DJP 연합을 아시나요? 1997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참혹한 경제적 국치라 불리는 외환위기의 폭풍우 속에 갇혀 있었다. 국가 파산의 공포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던 그해 겨울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사는 가장 충격적이고도 이질적인 결단을 마주하게 된다. 이른바 DJP 연합의 성립이었다. 평생을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야당의 상징 김대중, 그리고 그를 탄압했던 군부 보수 정권의 설계자이자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 역사적, 이념적, 인간적으로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두 거물의 악수는 한국 현대 정치가 낳은 가장 기괴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적과의 동침이었다. 이는 명분과 도덕성을 중시하던 당시의 정치적 문법을 완전히 파괴한 변칙적 결단이었으나 동시에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선 두 정치인이 짜낼 수 있는 유일한 승부수이기도 했다. 당시 김대중이 처했던 환경은 그야말로 벼랑 끝의 외나무 다리와 같았다. 이미 3번의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그에게 1997년의 도전은 사실상 정치 인생의 마지막 막차였다. 그러나 그의 앞을 가로막은 벽은 견고했다.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지 기반은 역설적으로 그를 호남의 지도자라는 지역적 프레임에 가두는 쇠사슬이 되었다. 영남 중심의 주류 권력 지형 속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표의 한계는 명확했고, 선거 때마다 보수 진영이 전방위로 퍼붓는 용공 세력, 빨갱이라는 사상 공세는 중도층과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그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홀로 서서는 절대로 30% 중반의 득표율 박스를 깨고 청와대의 문을 열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김대중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시각 김종필이 마주한 현실 역시 잔인하리만큼 냉혹했다. 그는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 노태우와 손을 잡으며 보수 여당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중심부에서 처참하게 토사구팽당하는 서름을 겪었다. 쫓겨나던 나와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충청도의 맹주로 군림했지만 대통령 중심제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 아래서 충청의 지지만으로는 스스로 대권을 잡을 수 없다는 영원한 2인자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집념은 대한민국을 의원 내각제 국가로 개헌하는 것이었다.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내각제 체제에서라면 자신과 자밀련이 의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에 대한 강렬한 복수심과 내각제 개헌이라는 생의 마지막 목표를 위해 김종필은 자신을 감시하고 탄압했던 과거의 원수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결핍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은 권력 분점이라는 철저한 정밀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 대선 후보는 김대중으로 단일화돼 집권 후 초대 국무총리는 김종필이 맡고 내각의 장차관 임명권은 양측이 50대 50으로 정확히 양분한다는 파격적인 합의였다. 무엇보다 집권 후 2년 이내에 의원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다는 조항은 이 연합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었다. 김대중은 김종필이라는 보수 보증수표를 얻음으로써 자신을 옥죄던 색깔론의 굴레를 단숨에 벗어던질 수 있었고, 충청권의 표심을 흡수해 사상 최초로 영남 패권주의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종필 역시 실세 총리로서의 국정 지분과 내각제라는 미래의 권력을 보장받는 거래였다.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대격변이었다. 선거 결과는 단 39만 표, 1.53%포인트 차이라는 피를 말리는 초박빙의 승리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자녀들의 병역, 비리 의혹과 이인재 후보의 독자 출마로 인한 보수 진영의 분열이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충청 지역에서 쏟아진 표와 보수층의 교차 투표가 없었다면 김대중의 당선은 불가능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라는 대업이 달성되었다. 김대중은 평생의 한이었던 청와대 입성에 성공하며 건국 이래 최초의 진보 성향 대통령이 되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외환위기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김종필 또한 약속대로 실세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경제부처를 비롯한 주요 요직의 자밀련계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무소불위의 국정 지분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동거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손해와 대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김대중은 정권의 출발선에서부터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포기하고
인사권과 정책 주도권을 김종필과 나누어야 하는 거대한 정치적 부채를 안았다. 무엇보다 보수 군부 세력의 핵심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그를 지지했던 진보적 시민사회와 호남 세력에게 깊은 환멸과 상처를 남겼으며 정권의 개혁적 색채를 탈색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김종필의 손해는 한층 더 치명적이었다. 권력의 절반을 쥐었으나 가장 본질적인 목표였던 내각제 개헌은 집권 이후 김대중 정부의 조직적인 연기와 회피 속에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대통령 중심제의 달콤한 권력을 쥔 주류 세력은 개헌을 원치 않았고 결국 김종필은 권력의 알맹이를 놓친 채 이용만 당했다는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하며 충청 기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독자적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갔다. 이념적 연대가 아닌 오직 정권 획득과 권력 배분만을 위해 결성된 정략적 연합의 수명은 길지 않았다. 햇볕 정책으로 대변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유화 노선은 뼛속까지 반공 보수였던 김종필과 자민련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결국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자민련이 야당인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3년 6개월 동안 위태롭게 이어지던 DJP-연합은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고 공식 결렬되었다. DJP-연합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라는 당면 과제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공동정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가치 실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미완의 실험이었다. 하지만 이 연합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깊고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가장 먼저 고질적인 영남 대 호남의 영호남,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충청권이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강력한 캐스팅보트로 부상하는 지역주의의 다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권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 혹은 중도 세력과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만 한다는 연대와 단일화의 공식을 정치권에 각인시켰다. 1997년 겨울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김대중과 김종필의 만남은 비록 파국으로 끝난 정략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권력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승부수이자 타협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